중국 역사상 10대 명장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인물마다 역사의 평가가 다르니 그중 토사구팽의 한신이 순위에 올랐고, 악비의 결말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든 두 번째 부는 한 왕조를 만들었고, 마지막 부는 당시 황제보다 더 위대하였지만 그의 결말은 탄식스럽다. 12 백기. 백기는 전국 말년에 걸출한 모사로 70차례 이상의 크기가 다양한 전쟁에 참여했으나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진나라의 6개국 통일에 큰 기여를 했으며 절대적으로 주인보다 공이 큰 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백기의 개성은 매우 고집스러워 진왕은 그에 대해 의심이 많았고, 백기가 배신할까봐 걱정하여 마지막에 사자를 보내 자하도록 하였다. 9번째 이목. 이목은 전국시대 조나라의 명장이었다. 그는 인생 전기의 조나라의 북부 변방에서 흉노를 막았고, 10여 년 동안 흉노는 줄곧 조나라의 국경에 접근하지 못했다. 전국 후기에 이르러 이목은 조나라의 유일한 대장이 되었고, 조나라 대지도자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요동시켰다. 결국 이목은 병권을 박탈당했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목이 죽은 후 조왕겸은 진군의 포로로 잡혔고 조나라가 멸망하였다. 8위 한신. 한신은 한나라 최고의 장수였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공신이었다. 한신이 가장 먼저 위탁한 사람은 항우였고, 맹대받고 유방에게 위탁했고 유방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유방도 처음부터 그를 매우 중용하여 그를 제1대 장군으로 봉하여 만인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천하통일 이후 군신 사이에는 위심이 생겨났고 결국 징계의 반란에 관여했다는 고발을 받은 후 여우와 소아가 공모하여 장락궁에서 죽였고 그 모든 가족을 도살하였다. 7위 호율광. 호광은 북제의 3대 명장 중 한 명이며 그는 검술이 뛰어나고 기사와 활에 능숙하며 그래서 사조도독이라고도 불린다. 그는 또한 용기로 인해 높은 환대와 사랑을 받았다. 호율광은 어릴 때 군대에 입대했고 패전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북제의 후주의 시기로 처형되었고 한 세대의 명장은 결국 온 가족이 도살당하는 결과를 당하였다. 6번째 고장공. 고장공은 북제의 종실이자 명장이었고 그는 돌궐을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었고 돌궐이 진양에 진입했을 때 그는 힘차게 군대를 항복시키고 적을 물리쳤다. 왕산대전에서 고장공은 중군 장군을 맡았고 적군의 포위를 돌파하고 금용성을 성공적으로 구출하였다. 그래서 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군인들의 구가와 찬사를 받았고 날릉왕의 진전곡은 바로 그를 위해 창한 것이다. 그러나 고장공의 전공이 뛰어나기 때문에 북제의 후주고위의 시기에 부딪혀 서기 573년 고위는 사자 서지범을 고장공에게 독주를 보내도록 파견했고 고장공은 독주를 마시고 독사했다. 5번째 곽자애. 곽자애는 당나라 때 유명한 대장군이었고 안사의 난을 평정하는 중요한 인물이었고 나라의 평온을 지켜냈다. 곽자애는 평생을 군인으로 지내며 여러 차례 기이한 공적을 세워 나라를 위해 싸웠고 군장을 벗 때는 이미 84세의 고령이었다. 특히 곽자애는 중국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주인보다 공이 큰 공신이지만 안연하게 수를 다 누린 명장이다. 4번째 악비. 악비는 남송의 한금 명장이었고 중흥의 사장 중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정강의 치욕 이후 금병은 남하했고 송고종은 사방으로 망명했고 악비를 비롯한 주전파들은 금나라와 싸울 것을 주장하였으. 악비가 창설한 악가군은 규율이 엄격하고 용맹하여 금병들이 소문을 듣고 가장 두려워했다. 악비는 북방에 많은 잃었던 들을 수복했다. 그러나 나중에 재상 진해를 비롯한 조합파가 방해를 하여 금병과 결탁하여 송고종을 사주하여 연달아 12개의 금패를 내어 악비를 소환하였다. 결국 악비 부자는 진해에 위에 있지도 않은 죄명으로 살해되었다. 3번째 원숭환. 원숭환은 명나라 말기 항청의 명장이다. 천개년간 원숭환은 요동병관을 지키고 선으로 닝이안, 닝금의 2차례의 대승을 거두었다. 1629년 황태극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원숭환의 방어벽을 넘어 명의수도로 진격하였으며 원숭환은 급히 병력을 이끌고 병성을 호위하여 황태극은 결국 철수해야 했지만 그러나 명군 자신들도 큰 손실을 입었다. 조정의 많은 대신들은 원숭환과 청나라와 결탁하여 관문을 열러주었다고 비방했으며 숭정제 역시 원숭환을 의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다음해 8월 원숭환은 위충현의 패거리들에 의해 증거조작을 당하여 숭정제의 명령에 의해 능지처형을 당했고 그 가족들은 3000리 밖 추방되어 그 결말은 사람을 슬프게 한다. 2번째 아이신젤로 도곤입니다. 그는 누르하치의 제14번째 아들이고 황실의 혈족으로서 도르곤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참전하여 나라에 보답했고 그 공적은 이미 헤아릴 수 없었다. 특히 황태극이 사망한 후 도르곤은 섭정왕이 되었고 오삼계와 연합하여 이자성의 농민군을 격파하고 천군을 이끌고 입관했다. 이때부터 그 공로는 전체 청나라 역사에서 2위라면 서러운 존재였다. 1650년 도곤은 사냥을 하다가 말에 떨어져 죽었고 그가 죽은 직후 조정의 정적들에 의해 대역죄로 몰렸으며 그로 인해 그는 장례된 후에 순치제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져야 했다. 1위. 닝요. 닝요는 2세대의 제왕들에게 중용되었고 청나라 옹정제 시기에 황제의 총애를 가장 받은 대신이다. 그는 21살에 진사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들어갔고
30살에 본강의 대리로 일했고 천섬성 지역의 1인자가 되었다. 중병을 쥐고 있는 닝요는 옹정의 즉위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청해의 반란을 평정시켰고 옹정은 그를 더 중용하여 닝요는 명실상부한 서북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닝호는 후반에 더욱 세력이 확대되어 점점 더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군신의 구분도 없고 조정 중신들에게 그를 위해 큰절의 예를 하라고 명령하고 당을 짓고 사리를 도모하여 옹정의 의심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먼저 항저우 장군으로 강등되었다. 얼마 후 다시 한간 장경으로 강등되었고 항저우 동문의 문지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닝요는 자만스러웠고 아무런 회심도 없었다. 결국 그는 베이징으로 호송되었고 옹정에 의해 자결로 생을 마감한다. 한 세대의 영웅은 결국 자신의 자만에 의해 단절되었다.